오늘 이른 아침 뉴저지 팰리세이스 팍에 위치한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뉴저지 팰팍의 BYOB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리커 라이센스 업주들이 타운을 찾았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플로싱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백구 경찰서장을 만났습니다. 런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상대 후보의 추천 청원서에 대해 이의 제기를 신청했습니다. 연소득 오류로 백만장자가 된 학생 16만 명이 구제될 방침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팰리세이스 팍에 위치한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불은 건물 2층을 전소하고 4시간이 지나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버겐블러버드에 위치한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목격자들은 새벽에 헬리콥터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시끄러워 밖에 나가보니 건물 오른쪽에 위치한 2층 사무실에서 큰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타는 냄새가 종이 타는 냄새, 그다음에 비닐 타는 냄새가 막 나가지고 그래서 창문을 여니까 밖에서 냄새가 나는 게 막 소방차 소리가 나고 해서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2층부터 불길이 확 쏟아오르면서 소방차하고 경찰들이 계속 진입로를 다 막으면서 진압하고 있는 거를 보았는데 굉장히 큰 불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사고 발생 시간이 이른 오전 시간대로 출근 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부분 한인들인 건물 세입자들은 불에 탄 집기류와 화재 진압으로 인한 물에 잠긴 사무실에 답답해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물건 좀 빼려고 얼마라도. 근데 전혀 못 들어가게 하니까 지금 벌써 다 잠겨서 못 쓰게 생겼을 것 같아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의 진화 작업으로 큰 사고는 면했지만 불은 4시간이 지나 진화될 만큼 큰 화재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일단 오래된 건물의 누전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Right now, it is only an investigation. We have not ruled it a crime scene yet. It doesn't mean it won't be. There's no certainty that it will be. No smoke injuries, no injuries whatsoever. Everybody's safe. 한편 타운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 도로들을 봉쇄해 주변은 오늘 오후까지도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BYOB의 소주의 포함 여부를 놓고 지루한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는 뉴저지 팰리세이스 팍 타운과 업주들이 또 맞섰습니다. 지난달 BYOB 업주들에 이어 이번엔 리커 라이센스 업주들이 타운을 찾아와 타운의 법제화를 종용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타운 원래 회의가 열린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홀. 타운 BYOB법의 소주의 절대 포함 불가를 외치는 리커 라이센스 소유 업주들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를 앞세워 아직도 불분명한 해석으로 업주들 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타운 정부에 소주는 절대 포함 불가라며 타운의 법제화를 종용했습니다. It's distilled, and therefore, because it's distilled, it's a hard liquor, and it cannot therefore be served under our BYOB law. So, the members of the borough and the police department for enforcing the BYOB law, we understand that there have been violations, and namely that restaurants have allowed non-licensed restaurants, those with only BYOB permits, have allowed soju to be consumed on the premise. 타운은 차후 뉴저지 주류국에서 유권 해석이 내려지는 대로 그대로 따르겠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We totally understand that ABC rules and regulations do not allow that, and it wasn't our intention to overwrite or overstep our bounds. If ABC changes their rules and regulations and allows it, then yes, then we will allow it. But right now, it's not allowed. 지난달엔 BYOB 소유 업주들이 타운을 찾아와 소주 반입을 합법화 시켜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줄다리기만 반복되는 상황에는 1년이 넘도록 명확한 답은 피한 채 BYOB 업소의 소주 반입을 일시 단속했다 눈 감아줬다를 반복하는 타운의 졸속 행정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류국의 유권 해석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직접 나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않는 한 문제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한인 상권과 주거 지역이 밀집해 있는 뉴욕 플러싱은 지역 경찰과의 유대 관계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퀸즈 한인회가 플러싱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백구 경찰 서장을 만나 한인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플러싱 백구 경찰서에 새롭게 부임한 토마스 컴포티 신임 서장.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컴포티 서장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직접 각 커뮤니티를 찾아다니는 등 지역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컴포티 서장은 퀸즈 한인회 주관으로 한인 사회를 찾았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컴포티 서장에게 인종차별적인 수사를 금지해 줄 것과 한인 자원봉사자를 늘려 경찰서를 찾는 한인들이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렇게 한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unacceptable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은 우리 한인이라든가 또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셔서 컴플레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컴포티 서장은 경찰에 대한 불만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달라고 말하며 2-3개월에 한 번씩 각 커뮤니티 주민들과 만나 주요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o I'm going to make sure that my sergeants, my supervisors know about this and that they specifically retrain these officers that are out there on patrol that if they face such a situation like this that they know what to do and so that we get both sides of the story and we don't want to favor one group over the other. 한편 백구 경찰서는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범죄 기록이 없는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 추천 청원서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최근 상대 후보 필짐 공화당 후보의 추천 청원서에 대해 이의 제기를 신청했습니다. 란킴 의원 캠프는 필짐 후보가 선관위에 등록한 700여 장의 후보 추천 청원서 중 일부가 잘못됐다며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짐 후보가 후보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 중 후보 등록 기준인 300장 이상이 정상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뉴욕주 선관위는 이번 이의 제기 신청에 대한 확인 작업 후 이르면 내주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뉴욕주 상원 11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존 리오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상대 후보인 토니 아벨라 의원의 후보 추천 청원서에 대해 이의 제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아벨라 의원은 리오 후보가 후보 등록 기준인 1000장보다 7배나 많은 7,537장을 선관위에 제출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의 제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뉴욕주 상원 16선거구의 정승진 후보와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신청했지만 이를 입증할 세부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이의 제기가 무효화되면서 두 후보 모두 후보 자격 취득을 확정지었습니다. 연소득 오류로 갑자기 백만장자가 된 학생 16만 명이 구제될 방침입니다. 신청 양식이 새롭게 바뀌면서 연소득을 잘못 기재해 학자금 지원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몰렸었는데요. 교육부는 오류를 고쳐 재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2014에서 2015학년도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 작성 시 온라인 양식의 실수로 소득을 과다 신고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서 오류를 바로잡고 재신청 절차를 밟아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 양식에서 소득 기재란에 입력 방식이 새롭게 바뀌면서 최소 16만 명이 혼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펠 그랜트 등 소득 수준에
조정에 따라 주어지는 연방 학자금 보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새 신청서에는 센트 단위를 입력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학생들이 연 소득액을 센트 단위까지 입력하는 실수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조치에 따라 실수로 소득을 과다 신고한 학생들은 원래 소득에 따라 조정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앞으로는 한국어로 제작된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은 어제 연방 교육부가 한국어와 중국어로 제작된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한인타운 도서관에서 한국 도서와 영화 DVD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뉴욕 한국문화원 도서관 이용이 최근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서관 이용 현황이 지난해에 비해 30%나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난해 도서관 이용은 3,387건이었으나 올해 2,60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도서가 2,678건에서 2,108건으로 27% 감소했으며 DVD는 699건에서 486건으로 44% 줄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는 10건에서 6건으로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화원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과 비슷한 가격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으며 지역 공립도서관에서도 한국 책을 구비하는 경우가 많아 문화원 도서관 이용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한국 영화와 한국 소개 DVD는 꾸준히 나가는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 도서관은 12,000권의 서적과 50여 정의 정기 간행물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불거진 오바마케어 혼란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공화당의 협조 없이 시작된 오바마케어는 사사건건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연방정부 보조금에 대해 법관들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가입자 약 500만 명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어제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연방정부에서 보험료 보조금을 주는 일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측이 오바마케어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를 통해 가입한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법조항 문구를 들어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급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나온 것입니다. 이 판결을 내린 3명의 판사 중 공화당 정부 때 임명된 2명은 위법, 민주당 정부 때 임명된 1명은 합법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은 주정부를 통해서든 연방정부를 통해서든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모두에게 연방정부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법관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전국민 건강보험 개혁법 오바마케어 시행을 두고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오바마케어 비판론자들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오자 오바마케어에 대한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